자,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부가가치세법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수업에서 뭐 정리들을 좀 하시죠. 문제 이제 319쪽 2번 문제 가서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319쪽 문제 2번이고요. 현재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제3절에 영세율과 면세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하세요. 그죠? 영세율과 이제 면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양자를 좀 잘 비교를 좀 하는데 첫 번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정확히 좀 비교를 좀 하세요. 비교할 때는 뭐를 가지고 과세 요건을 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비교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뭐예요? 그죠? 취지, 제도의 취지 잘 정리하시고요. 또 뭐 있어요? 그죠? 면세의 정도, 즉 완전 면세제도인가, 그치? 부분 면세제도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되는 건 이 면세에 대해서 사례 적용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면세 적용에 대한 부분을 잘 정비해서 공부를 좀 하시라. 2번 문제도 이제 그와 같이 출제된 거예요. 자, 한번 가서 정리해 봅시다. 부가세법상 부가세 과세상은 사업자가 하는 재화 또는 용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재화 용역의 구분은 공급의 특례의 차이, 공급 시기의 차이, 영세율 또 면세의 차이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답니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좀 했네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정의 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 구분 기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수탁 가공업자의 업태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비를 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거가 될 것인가. 자, 한번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물음 1에서 문제 2입니다. 문제 2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꾸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물어봤던 게 뭐가 됩니까? 그죠? 물음 1에서 물어봤던 게 그죠? 재화와 또는 뭐에 대해서 용역의 정의에 대해서 재화와 뭐에 대해서 용역의 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이야기했죠. 이미 제가 저희 교재에서 출제해 놓은 문제와 거의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재화란 다시 한번 무엇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만 이제 써도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뭐를 말한다?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 물건은 뭐가 있다? 동산, 부동산 등 유채물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도 1, 2로 나눠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그리고 권리에는 뭐가 있다? 특허권, 또 광업권 등의 각종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특허권을 양도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용역은 뭐가 될까요? 용역이란 영문화 또는 뭐를 말한다? 그 밖에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때 영문은 뭘 말하는가?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될 거고요. 재화나 용역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라. 자, 한번 정리합시다. 재화 용역 공급의 사업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구분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당연히 재화를 공급하면 뭐가 됩니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때 사업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통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영문화 그 밖에 행위를 제공한다면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으로 볼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의 구분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재화를 공급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가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재화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나눌 수가 있겠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는 뭐다? 의 경우에는 뭘로 본다? 경우에는 용역을
그지? 공급안은 뭐로 본다? 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몇 가지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한두 개의 사례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 건설업이 존재합니다. 또 음식점업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뭐 숙박업 이런 데도 전부 다 뭐가 돼요? 그죠? 숙박업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뭐가 되지만 재화의 공급이 되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뭐가 된다? 용역 공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답을 정리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죠? 수탁 가공업자의 수탁 가공업자에 대한 업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수탁 가공업자는 기본적으로 뭐가 될까요? 그죠? 가공을 주된 행위로 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요? 용역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용역 공급이 되는 것이고 이 친구들은 뭐가 될까? 업태는 역시 서비스업에 해당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다만 이 수탁 가공업자가 원칙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 뭐를 가공 후에 뭐 하게 돼요? 그죠? 가공 후에 재화를 뭐 하게 됩니까?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로 보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를 하게 되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그죠? 제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라는 겁니다. 2번 문제로 가서 물음 위로 가서 정비를 좀 하면 되겠죠. 토지의 임대 영역과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 영역의 유상 공급에 대한 부가세 규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임야 임대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러면 물음 2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답을 잘 짜는 거예요. 첫 번째 자, 토지의 임대 영역과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 영역의 유상 공급에 대한 부가세 규정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나요? 토지의 자, 뭐가 있어? 그죠? 임대 영역에 대한 유상 공급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토지 임대 영역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부가세법상 영역에 뭐가 돼요? 공급으로 뭐가 된다?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에 반해서 뭐다? 그죠? 자, 뭐를 물어봤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주택 부수토지에 자, 뭐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부수토지에 그죠? 임대 영역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네요. 그럼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임대 영역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럼 주택 부수토지의 임대 영역도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자, 원칙은 뭐가 된다? 영역 공급으로 그죠? 영역 공급으로 뭐가 되는 것이야? 그죠?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자, 뭐다? 주택 정착 면적의 그죠? 정착 면적의 도시구역에서는 5배가 되겠죠. 그죠? 도시구역 밖에서는 10배 이내에 뭐에 대해서는 부수 그죠? 토지의 임대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면세가 적용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이제 임대 그죠? 임야의 임대에 따른 임야의 그죠? 임대에 따른 뭐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정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임야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두 개로 나눠지겠죠. 임야를 자,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 대상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임야를 유상으로 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요? 그죠? 용역 공급으로서 뭐가 된다? 그죠?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물음 2에서 여러분이 정비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음 3으로 갔더니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그죠? 실제 시험에서 70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 공부를 안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세무회계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200점이라는 세법학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그치? 이제 우리 그죠? 그죠? 문제 3으로 가서 정리할 내용이 뭐 있나요? 첫 번째 물음 3입니다. 자, 미가공 뭐가 있어요? 그죠?
식료품에 역시 식료품에 뭐에서 그죠? 면세 규정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정리했네요. 그죠? 자, 성질 또 상태 역시 등으로 봐서 역시 자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원시 역시 상태의 것을 변하지 역시 않은 상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미가공 식료품은 뭐가 돼요? 그죠? 당연히 역시 면세가 되는 것이다. 그럼 면세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미가공 식료품을 역시 자 원시 상태에서 공급하거나 원시 상태에서 공급하거나 또 그죠? 자 성질 등이 그죠? 성질이나 상태 등이 역시 유지되는 상태로 1차 가공만 한 경우에 미가공 식료품의 가공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뭐가 된다? 면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 또 하나 이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는 역시 그죠? 면세에 대한 규정이죠. 자, 식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다? 역시 국산이나 역시 또는 외산이나 모두 뭐가 된다? 역시 면세가 된다. 이렇게 글을 잡아 놓으시라는 거. 오케이? 근데 비식용의 경우에는 국산만 면세가 된다. 이렇게 역시 정리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이제 사례로 나온 내용이 뭐가 돼요? 한번 가서 정비해 봅시다. 역시 생선을 주 원료로 가공해서 생선회로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그죠?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죠? 생선회 판매에 대해서 그죠? 당연히 역시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는 겁니다. 생선회를 그냥 역시 자 뭐 하게 됩니까? 단순 판매의 경우에는 뭐가 돼요? 단순 판매의 경우에는 역시 자 뭐가 됩니까? 면세가 적용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1차 가공을 거친 후 그죠? 가공 후 뭘 하게 되면 그죠? 포장 단위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치?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가 이루어진다?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물음사에서 부가세법상 부수세와 용역의 공급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8점이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가서 우리가 그죠? 물음사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좀 해보면 되겠죠? 자, 물음사로 가서 정비해 봅시다. 자, 물음사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할 내용이 여기에 있겠네요. 그죠? 첫 번째 뭐를 보러 왔나요? 부수재화, 그죠? 용역의 역시 자 뭐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부가세법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뭐가 있나요? 그죠? 주된 거래의 부수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된 거래에 뭐하는 경우 부수하는 경우 혹시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주된 뭐에 대해서 사업에 역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글을 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된 거래에 부수합니다. 그치? 주된 거래에 역시 대가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대가관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대가관계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그죠?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부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두 가지 논점을 따져야 되겠죠. 하나는 뭐가 된다? 그치? 별도의 역시 공급이 되는가? 역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정리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과세, 면세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뭐예요? 주된 거래에 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주된 거래에 뭐 하는 것이다? 종속하는 것이다. 그럼 주된 거래가 뭐라면? 과세라면 과세가 되는 것이고, 주된 거래가 면세라면 면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혹시 두 번째, 그죠? 주된 사업의 부수에서, 그죠? 공급하는 경우. 첫 번째 뭐가 있나요? 필수적으로, 그죠? 뭐가 있어요? 그죠? 생산되는 재화. 오케이? 이것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죠. 필수적으로, 그죠? 발생하는 뭐가 있어요? 재화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일시, 역시 우발적 공급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필수적 공급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일시 우발적 공급이 존재를 하게 될 거야. 이때는 별도의 공급으로 볼 것이냐. 당연히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역시 과세,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뭐한다? 종속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물음에서 대답을 해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역시 유통업 사업자가 정육 상태인 돼지고기와 고기 양념 소스를 각각 포장 후 전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 판매를 했답니다. 이 경우에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 뭐하고 고기하고 플러스 양념 소스를 뭐 했다는가?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포장을 했다는 겁니다. 포장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는 것이야. 이렇게 포장 단위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한다? 부가세 과세 거래가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쓰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차 시험장 가면은 자신 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글을 쓰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 답이 이제 꽤나 이제 길게 나와 있지만 이것들을 한 5분의 1 이상으로 축약해서 글을 좀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가 뭐예요? 제 3절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으로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여기도 이제 문제가 3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3개가 나와 있는데 3번 문제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문제가 되고요. 3번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가져가서 여러분들하고 쭉쭉쭉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제4절로 가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부가세법을 공부하면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충분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출제가 2006년에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정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암기를 해서 쓰는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현재는 이렇게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쪼개지는 문제로 출제가 될 때 내가 어떻게 답을 써야 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제 4절로 가서 정리할게요. 저희가 이제 제 4절 볼 내용은 뭐가 있어요?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정비를 좀 할 거예요. 자, 부가세법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입니다.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래징수의 법률관계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법률관계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적 기초를 간단하게 좀 제공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3당사 단계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A라는 자가 존재한다. B라는 자가 존재한다. C라는 자가 존재합니다. 자, A는 역시 어떠한 원재료를 구입하지 않고요. 최초의 이 친구가 부가가치를 이렇게 1000을 창출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부가가치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당연히 이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A라는 자, B라는 자, C라는 자는 모두 사업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라는 자가 이렇게 뭐합니까? B에게 이렇게 이거는 재화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재화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재화의 공급은 뭐가 돼요?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부가세법은 종가세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뭘로 환산을 시켜야 됩니까? 금액 단위로 환산을 시켜야 됩니다. 걔를 재화의 공급가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급가액이 당연히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1000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화의 공급가액만 B에게 징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재화의 공급가액의 얼마 10%에 해당하는 자, 부가가치세 100원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거래 징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B가 A에게 지급할 금액 또는 A가 B에게 지급할 금액은 자, 뭐가 됩니까? 이 재화용의 구입 가격 즉 공급 가격 얼마하고 그죠? 공급 가액 1,000원하고 그죠? 당연히 부가세 얼마를 이렇게 100을 더한 총 1,100원을 뭘 해야 됩니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합계 금액을 누가요? 그죠? 자, 이 A라는 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를 해야 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거래 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혹시 이렇게 거래 징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 징수를 통해서 그죠? 자, 이 부가세 얼마는 100원은 뭘 해야 됩니까? 그죠? 당연히 국가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거래 징수 의무에 따른 부가세 납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지? 그리고 났더니 이 B 입장에서는 뭐세요? 그죠? 이 부가세 100을 부담한 금액은 뭐가 됐을까?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자, 매입세액공제가 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부가가치를 뭐 했어요? 그죠? 500을 더해서 창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화용을 공급을 했겠죠? 그때 이제 공급가액은 1,500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서는 1,000이 됐고 여기는 1,500원이 됐을 거예요. 자, 이때 재화용의 공가액 1,500원을 부가세법상 뭐로? 과세표준으로 픽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그죠? 부가세 얼마를 150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를 통해서 거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거래 징수할 금액은 얼마가 됐을까? 공가액은 얼마가 됐을 것이고 1,500원이 됐을 것이고 부가세가 얼마가 됐을 것이고 150이 됐을 것이고 합계 금액은 1,650원이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뭐냐면 이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A 입장에서 A 입장에서 뭘 해볼까요? 부가세 거래는 딱 하나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에 얼마를 10%를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다? 매출세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자, 이렇게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게 되면 차감을 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계산 구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A 입장에서 보면 정리 한번 해보세요.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는가?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를 곱했더니 부가세가 얼마가 됐나요? 100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전 단계에서 매입한 가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빵이 됐겠죠. 그래서 납부세액이 얼마가 생겨났어? 100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B 입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셔야 돼. 자, 과세표준은 자신이 창출한 그죠? 단계의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전 단계 창출한 부가가치까지 합해져서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얘기한다? 누적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과세표준은 얼마가 됐다? 1,500원이 됐다는 것이야. 곱하기 10%를 했더니 얼마가 150이 매출세액으로 계산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뭐가 돼요? 그죠? 자, 이 B라는 친구는 이 부가세를 뭘 했어요? 그죠? A로부터 거래징수 당했어요. 그러면 전 단계 부담한 세금계산상 매입세액 100을 이렇게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납부할 세액은 50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가 됩니까? 이 과정을 알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A의 매출세액은 곧 B의 뭐가 됩니까? 매입세액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를 통해 증명이 된다?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세금계산서에 뭐다? 그죠? 상호 대사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 그 말은, 그죠? 그 전 단계에서 그죠? 자, 그죠? 매출세액은, 그 다음 단계 공급반자의 매입세액이 되게 됩니다. 이를 또 뭐라고 이야기한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은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했듯이 전부 다 뭐예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세액공제법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했겠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걸 정비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4전에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 1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부가세법상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의 기능과 자, 물음 1입니다. 물음 1입니다. 첫 번째 물어본 게 뭐가 됩니까?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뭐예요? 첫 번째 자,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됩니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핵심 전단계 뭐에 대해서 세액공제법의 핵심 자, 뭐가 됩니까? 핵심 요소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내용이에요. 또 하나 세금계산서는 뭐다? 상호대사 기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자,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뭐에 대해서 공제 액시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또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원하게 돼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여러분이 써나가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 목차를 잡아서 글을 쓰는 것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1, 2, 3, 4 이렇게 글을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세금계산서의 문제점은 뭐가 됩니까? 세금 계산서의 문제점 없이 자, 어떤 문제점이 존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자, 세금 계산서는 완벽한 상호대사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됩니다. 근데 실제 거래가 아니라 뭐라면 가공 세금 계산서라면 가공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는 이건 혹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혹시 세금 계산서는 과세사업자에게만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중간에 뭐가 끼는 경우에 중간 단계에서 자, 뭐가 끼는 경우에 면세나 누가 영세율이 끼는 경우에 특히 이제 면세가 개입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면세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면세가 뭐가 되는 경우에는 개입이 되는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상호 대사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능이 뭐가 될 수 있다?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뭐가 됩니까? 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현금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을 한다면 계산서에 뭐를 발행을 누락을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세수의 일실 등의 효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문제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자, 물음 2에서 이제 쟁점사항입니다. 물음 2는 15점이나 점수를 줬어요. 자,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반자의 부가세 계산 시 논란이 되고 있는 다툼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 그러면 쟁점사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소급 작성된 자, 뭐를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를 뭐한 자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 받은 자에 대해서 자, 발급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뭐에 대한 세액 계산에 대한 논란의 문제가 쟁점사항이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논거는 뭐가 될까요? 공급받은 자가 되니까 발급받은 자가 되니까 첫 번째 논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뭐를 꺼내야 됩니까? 결론을 꺼내시면 될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따지는 것이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도 결국은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실질과세 원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원칙에 터잡아서 이걸 답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건 뭐가 된다? 첫 번째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지급 내역도 뭐가 됐다는 거예요?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그죠?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자가 뭐 했다는 것이야? 선이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뭐에 따라서, 그죠? 매입세 공제가 허용돼야 된다. 혹시 이 논지를 가지고, 그죠? 허용돼야 된다. 이 논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비할 내용, 물음 2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허위 또는 부실 기재된 경우에 역시 자,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 물음 3입니다. 혹시 세금계산서가 뭐가 됐어요? 그죠? 허위 기재된 경우에 또는 부실 기재된 경우에 과세상 불이익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라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혹시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건데 주로 이제 혹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문제가 생겨날까요?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뭐다? 혹시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그죠? 계산서, 그죠? 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불성실가산세가 뭐한다? 부과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초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죠? 훨씬 더 이제 크겠죠. 그죠? 당연히 뭐가 됩니까? 첫 번째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죠? 자, 매입세 공제가 그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뭐다? 그죠? 가산세 등이 부과가 될 수 있다. 역시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답을 써나가시면 충분히 글을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지?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치? 꼭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치? 그죠? 충분히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시 문제는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물음 1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해요. 그죠? 이제는 어디로 가서 문제 2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판례 공부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진짜 아니에요. 그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정확히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말씀 듣고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래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제 말씀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혹시 실제 세무사 2차 시험은 아직 세법학이 아니라니까요. 거의 세법 개론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론부터 공부를 잘 해온다면 정말로 수월하게 세법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개론부터 이제 그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어긋나서 다시 이제 단추를 다 풀고 그죠? 옷을 이제 여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도 단추를 빨리 푸는 게 나아요. 그래야 다시 끼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 말씀 듣고 그죠? 공부들을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 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문제 2번 가서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가서 한번 공부해 보시죠. 가봅시다. 부가세법상 과수업자인 갑은 기계장치를 생산해서 주식회사 금정에 역시 공급하고 있답니다. 부가세법상 세액미안서 발급하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그죠? 자, 너무도 뭐 간단한 것이죠. 그죠? 너무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무엇을 섞었나요?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섞은 문제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번은 뭐 선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을 했죠. 그죠? 자, 그지?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세금계산서 후발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작동을 시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지? 그것들을 정비하면 끝나겠죠. 3번은 뭐예요? 갑이 정당한 사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 금정이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라. 즉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문제 2번도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도 핵심은 뭐가 된다? 그치?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물음 1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예요. 그죠? 항상 세액미환서를 물어볼 때는, 그죠? 이 공급 시기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재화용료를 공급하는 때 세액미환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그럼 일치해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지? 그러면, 그죠? 자, 정리합시다. 재화 용역의 용역의 뭐는, 그지? 한마디로 공급 시기는, 그죠? 자, 뭐가 된다? 이퀄, 그죠?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야. 그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죠? 두 가지 규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뭐가 있다? 공급 시기 전, 그죠? 시기 전, 그죠? 자, 뭐가 있어요? 발급의 특례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자, 공급 시기 전에 뭐예요? 대가를 받고, 그죠? 세액미환서를 발급한 경우. 두 번째 뭐 있다? 공급 시기 전 세액미환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발급하는 경우. 세 번째는 공급 시기 전, 그지? 세액미환서를 발급하고 7일 이후에 세액미환서를 발급하는, 그죠? 7일 이후에, 그지?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죠? 자, 뭐예요?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 하나, 공급 시기 후 발급의 특례가 존재하죠. 그죠? 후 발급의 특례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그죠? 특례, 그죠? 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지? 자, 뭐 할 수 있다는가? 일괄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오셔야 될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지?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것이야. 물음 2분 끝나버렸네. 그래서 첫 번째 물음 1로 가서 정리합시다. 갑과 주식회사 금증사의 거래관계가 현금 판매 또 장기 할부 판매, 반환조건부 판매인 경우에 세액미환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현금 판매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놓으면 될 거예요. 그죠? 당연히 언제, 시. 자, 그죠? 재화가 인도되는 때, 오케이. 시. 자, 뭐가 됩니까? 세액미환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재화가 뭐가 되는 때, 시. 인도되는 때, 또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죠? 한때 뭐 하는가게 된 때 뭐 한다? 세액미환서 발급 시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표로 만들기도 하겠죠.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이 뭐 있어요? 그죠? 자, 뭐가 있어? 장기 할부 판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역시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그러면 그죠? 자, 이거는 세액미환서 발급 시기를 물어본 거와 동시에 뭐를 물어봤다고 볼 수 있어? 공급 시기를 물어본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때 공급 시기는 뭐 대가에, 그죠? 각 뭐다, 역시 부분을 역시 받기로, 그죠? 한때가 뭐가 된다, 그죠? 공급 시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세액미환서 발급 시기가 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뭐가 있나요? 반환 조건부 판매입니다. 그죠? 반환 조건부 판매입니다. 오케이? 역시 자, 이때는 뭐가 됩니까? 역시 조건이 성취되거나 조건이 뭐가 되거나 성취되거나, 그죠? 또는 기한이 그죠? 지나 뭐가 되는데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역시 확정시가 뭐가 된다? 공급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물음 1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물음 2에 대한 내용은 뭐, 그죠? 너무도 간단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물음 2 갑시다. 자, 갑이 재화의 공급 시기 전과 후에 발급한 세액미환서가 정당하게 취급되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나요? 공급 시기 전, 그죠? 자, 뭐 한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그죠? 발행한 경우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공급 시기 후에 세금 계산서를, 그죠? 세금 계산서를 뭐 한 경우다? 발행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가면 되겠죠. 발행한 경우,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공급 시기 전 세금미환서를 발행한 경우는 언제가 된다? 그치? 자, 이때는, 그죠? 자, 어떤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죠? 공급 시기 전 세금미환서를 발행한 경우, 그치? 공급 시기에 대한
대가를 수정이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원칙은 언제가 된다? 세액미안서 발급한 때가 된다. 그럼 공급 시기 전 뭐 하고 세액미안서를 발행하고 그죠? 뭐 했다는가? 대금을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대금 수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급 시기가 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 되겠죠.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뭐다? 그치? 공급 시기는 자, 언제가 된다? 세금 계산서 발급 시가 된다. 발급한 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두 번째 액션. 자, 하고 나서 뭐랬어? 7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을 했답니다. 그치? 대가를 수령을 했어요. 이때도 세액미안서 발급한 때가 공급시가 된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세 번째 뭐가 돼요? 7일 이후에 역시 대가를 수령을 했다는가. 그때는 법정 요건을 뭐한 경우에 요건을 역시 충족한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그때는 세액미안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급시기 후 세액미안서 발행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다음에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원칙적인 세액미안서의 발급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죠? 원칙적 뭐에도 불구하고, 발급 시기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그죠? 자, 뭐 할 수 있다? 다음 달, 그치? 언제까지? 10일까지 뭐 할 수 있다? 그치? 세액미안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거를 세액미안서 후발급의 특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제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요? 직전 일력월에 일력월에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해당 월에 뭘로, 그죠? 해당 월에 말일자로 해서 월에, 그치? 자, 뭘로 해서 말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쓰면 되겠지.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 있을까? 직전 일력월 중에, 그치? 일정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치?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설정하고 나서, 그치? 그 기간에, 그치? 언제, 말일을 뭘로 해서, 말일자로 해서, 그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예요? 그죠? 거래 사실이 뭐가 되는 경우에, 그치?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뭐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거를 글을 쓰라는 거야. 쉽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정리한 것처럼 꼭 이렇게 따라오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물음 3에 대해서 그죠? 정리를 합시다.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액미안서를 발급하지 않았답니다. 주식회사 그지 금정이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보세요. 그죠? 자, 사례에서 보면 물음 3이에요. 자, 갑이라는 자는 뭐가 됐어요? 그죠? 기계장치를 금정이라는 곳에, 그치? 주식회사 금정인가요? 주식회사 금정이라는 곳에 이렇게 공급하는 자예요. 이렇게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발행하지 않았다는가? 그죠? 공급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만 있었고, 그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못했으니까 금정은 어떤 페널티를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죠? 매입세 공제가 되질 않겠죠. 그죠? 매입세 공제가 되질 않는다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뭐가 됩니까? 그죠? 한마디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그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비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뭐를 쓰는가? 의의를 쓰는 것이야. 두 번째, 적용 요건에 대해서 쓰는 것이야. 세 번째 뭐를 쓰는가? 적용 효과에 대해서 글을 써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문제 2번에 대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자, 이게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 3번은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굉장히 뭐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좀 늘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문제 3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문제 3번 가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요. 부가세법 첫 타임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뭐 그죠? 이제 뒤쪽에 가서 정리들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세법은 오늘 끝날 거고요. 그죠? 이제 부가세법 끝나면 우리가 이제 거의 세법 아예 끝나죠. 그래서 이제 지방세법 남고 개별소비세법 남고 조세특례제한법 남는데 그쪽은 뭐 긴 수업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요. 그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 갈까요? 문제 3번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문제 3번은 제가 출제한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세법에서 제가 출제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이제 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다른 책도 쓰고 뭐 미래를 좀 설계를 하면서 안 하고 있는데 그치? 제가 만든 문제들은 꼭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년치 이상의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꼭 풀어보세요. 가끔 이제 연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정해서 좀 그치?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332페이지에 가서 문제 3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3번에서 이제 풀어야 될 내용들을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합시다. 현행 부가세법은 사례 1입니다. 부가세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그죠? 과세표준과 납부세기 계산 방법으로 그죠?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치? 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와 그치? 사업자 사이에 그치? 거래징수와 세금계산 수수가 정확하게 또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사례를 줬고요. 2번, 그치? 갑은 국내 두 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영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답니다. 갑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를 사업자 을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냈죠. 그래서 그치? 이 문제는 뭐 세금 미완성 관련된 전체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럼 물음일로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그치? 문제를 이제 답을 낼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에 뭐다? 그치? 의의다. 또 두 번째는 뭐를 쓰라고 그랬어요? 기능을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세금 계산서의 의의에 대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쓸 수 있어요? 그죠? 의의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자, 뭐 하고 나서 이제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그죠? 사업자가 뭐 하고 나서 그죠?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을 그지? 공급하고 그죠? 공급하고 뭐 하는 거야? 그치?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그죠? 공급하고, 그죠? 공급하고, 그죠?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그치? 법정, 뭐가 됩니까? 증명 서류로, 그죠? 공급하고, 그죠? 공급하고,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그죠? 필요적, 그치? 뭐가 기재사항이 기재된, 그치? 공급하고 발급하는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발급하는, 그치? 필요적, 뭐가 기재사항이 기재된 기재된 뭐가 된다 기재된 법정 증명서류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법정 증명서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적 계상에는 뭐다 공급하는 자의 명칭 또 등록번호 또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또 그죠 공급가액과 부가세 또 작성 연월일 4개 필요적 계상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 항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의 매출세액은 상대방의 매입세액이 되니까 상호대사 기능을 수행한다. 세 번째 뭐가 된다? 매입세액 공제의 기초 자료가 된다.
오케이? 또 세금미환서는 송장 또 청구서 등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써나가시라는 거. 오케이? 자, 두 번째 발행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 의무자는 당연히 누가 됩니까?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재화 용역의 공급 시에는 용역에 뭐 할 때는 공급 시에는 역시 자 뭐가 됩니까? 공급하는 역시 공급하는 뭐가 된다?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역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재화의 수입시입니다. 역시 그죠? 당연히 이때는 누가 발급하는 것이에요? 세관장이 발급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두 개를 같이 써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세금계산서, 그죠? 발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그죠? 계산서, 역시 자, 뭐에 대한 발급에 대한 그시 불이행시, 그시 자, 뭐가 있어요? 조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때도 이제 글을 꼭 두 개로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는 공급하는 자의 그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 공급받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공급하는 자는 뭐 가산세 부담이 생겨난다. 오케이? 그시 자, 공급받는 자는 뭐한다?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시 이 부분을 가지고 초점을 두면서 그시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물음 혹시 일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사례 1을 참고해서 갑은 거래 상대방은 거래 상대방인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1억 원으로 하고 부가세를 뭘로 1,000만 원에서 발급했으나 갑이 발행한 세금계산세 필요적 계상의 일부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발견을 했답니다. 갑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갑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를 좀 했죠. 그러면 자 뭐가 됩니까? 물음입니다. 역시 자 뭐로 잘못 발행한 거예요? 착오로 그죠? 잘못 발행했다는 겁니다. 역시 착오로 잘못 발행했어요. 그러면 시정할 수 있는 부가세법에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존재하죠. 이 조치는 과연 뭐가 될 것인가 정리를 해놓으면 될 거예요. 시정 조치는 뭐가 돼요? 당연히 수정 세금계산서에 역시 세금계산서에 그죠? 발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체크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 이 요령에 대해서는 꼭 정비를 하나 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당연히 역시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이러한 시정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죠? 당연히 이때는 뭐 가산세 부담이 생겨날 수 있다. 역시 이 정도 글을 썼다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94페이지 나와 있죠. 자, 가서 답안지 보세요. 세금계산서 필요액 계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답니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뭐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거나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하고 수정하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표현한다 하는 답안을 역시 참고를 하고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지? 물음 3에서 여러분한테 정리해야 될 내용은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죠?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사례 1을 참고해서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죠? 자, 뭐, 공급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공급 시기 전 뭐하고 세금계산서를 뭐한 경우에 발급한 경우에 발급 시 자 뭐에 대해서 공급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네. 그럼 그때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이다. 역시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가 되겠죠. 그러면 공급 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뭐한 경우 대가를 곧바로 수령한 경우 역시 두 번째 7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한 경우 그죠? 이미 했던 거니까 자주 하세요. 이건 언제니 나올 수 있으니까 7일 이후에 그죠? 대가를 수령한 경우로서 뭐한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충족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자, 그때는 공급 시기는 전부 다 언제 간다? 세금계산서를 그죠? 발급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해야 할 내용이 될 것이야. 그지? 물음 4로 가서 4의 1을 참고해서 갑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신의 친구인 병명의로 세액미안서를 발급했답니다. 을은 그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물음 4에서 이제 우리가 정비할 건 뭐가 됩니까? 그지? 자, 을이라는 그지? 거래 상대방을 가지고 물어본가? 그럼 첫 번째 거래 상대방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죠? 을이 그지? 자, 선이이고 그죠? 선이이고 그죠? 거래 사실이 뭐가 되는 경우 혹시 확인이 된 경우 이 경우를 이제 확인이 된 경우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거래 상대방 을이 거래 상대방 누가요? 그죠? 자, 을이라는 친구가 을이 그지? 이때는 악이이고 그죠? 또는입니다. 이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거래 사실이 뭐가 된 경우 혹시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자, 이때는 당연히 뭐가 돼요? 매입세 공제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제는 가능하다는 것이야. 그러나 이때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때 이제 주의할 건 둘 중 하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물음 5에 가서 사례 1을 참고해서 갑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친구인 병명의로 세액미안서를 발급한 경우 갑에 대한 부가세법상 가산세 얼마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생겨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물음 4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됩니까? 그죠? 가공세금 계산서를 또는 위장세금 계산서를 계산서를 뭐한 경우에 발급 시 뭐에 대해서 가산세는 몇 프로가 된다.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뭐가 돼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충분히 정비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는 여러분하고 그죠? 자, 잠시 쉬었다가요. 5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